강영수, 나와 어디 숨어 있어? 아줌마, 네 남편 어딨어? 5억이 장난이야? 엄마, 이게 무슨, 기수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오늘 밤 12시까지야? 안 갚으면 다음엔 가만히 안 있어. 엄마, 아빠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어. 통장도 다 비어 있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 남편입니다만. 네? 카지노요? 엄마 정신 차려요. 당신이 도박을 어떻게? 엄마, 119. 아저씨 119 좀 불러주세요. 스트레스성 쇼크로 보입니다. 당분간 입원이 필요해요. 그 지독한 빚쟁이들은 병원까지 따라왔습니다. 강기수, 네 애비 도망갔어도 너희는 못 도망가? 제발,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 그래서 우리 돈은? 잠시 후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기수야, 엄마, 정신이 드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기수야, 미안해. 너의 꿈을 엄마가. 괜찮아요, 엄마. 제가 돈 벌어올게요. 기수야, 저 집 전세금이라도 빼자. 그리고 나선 어머니는 한탄이 섞인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박 때문에 회사 돈을 썼다는 게 정말이에요? 우리 기수가 이제 경찰학교에 들어갔는데. 여보, 제발 돌아와요. 우리 기수를 이렇게 망치지 말아요. 아빠,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겁니다. 혹시 지금 가족들과 연락이 뜸하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 전화기를 손에 들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바람에 살이 에일 듯한 겨울 날씨. 하지만 서울 종로 일대를 순찰하던 그날도 저에게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됐습니다. 순경 시절부터 15년 경위 강기수인 제가 이 구역을 담당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죠. 겨울이 다가오면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팀장님, 저기 골목에 새로운 노숙자가 보입니다. 후임 순경의 보고를 받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골판지 위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한 남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구역의 노숙자들은 대부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호흡은 확인되었지만 추위 때문인지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119 불러.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해야겠어.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너무 낡아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스로 읽을 수 있었죠. 강영수, 1955년생. 강영수, 아버지. 이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전등 빛에 비친 그 얼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분명 20년 전에 집을 나간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후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만이 쿵쿵 울렸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도박 빚을 남기고 사라진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119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컸던 만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한번 움직였고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아버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후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늘 냉철하고 단단하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테니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수야, 아버지 어디 가셨어? 몰라요, 엄마. 그때 저는 경찰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돈을 썼다는 것, 도박으로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엄마는 쓰러졌고 저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왔고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엄마는 작은 식당을 하면서 빚을 갚았고 저는 경찰이 되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버지의 흔적은 없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체온증에 영양실조, 폐렴 증상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강기수 씨, 아버님이 많이 위험하신 상태입니다. 당장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수야, 엄마, 아버지를 찾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강기수 씨, 강기수 씨, 아버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죠. 아버지, 제발, 이제 막 찾았는데. 중환자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삐하는 심전도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고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수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요.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운동의 날, 아버지는 늘 저를 목마 태워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만 오시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우리 아들 꿈은 크게 가져야 해.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줘. 그런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한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잦아졌고 어머니와의 다툼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곧 좋아지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강기수 씨, 의사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버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비를 넘긴 게 아니에요. 앞으로 72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72시간.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실까요?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기수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시는데 그 손길에서 지난 2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많이 다치셨니? 아직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72시간이 고비라고 하네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계실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만난 것이 마음 아프실까?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시 뛰어들어갔고 의사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기수 씨,
빨리 들어오세요.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버지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후회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은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수야, 내 어머니는 잘 지내시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는 잘 계세요. 지금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매일 밤 너희 생각을 했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도박빚 다 갚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면서 제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누르던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생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수 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자 씨, 당신한테, 기수한테 이런 못난 남편이라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병상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어머니의 한마디에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의료진들이 다시 한번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실 밖으로 쫓겨났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급격하게 감소. 병실 안에서 들리는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에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기수야, 이제 와서. 저는 어머니를 안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 신원 확인을 하면서 가져온 것을 깜빡하고 있었네요. 지갑 안에는 너덜너덜해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의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죠. 제가 경찰학교에 합격했을 때 찍은. 그런데 사진 뒤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미한 연필 글씨. 사랑하는 아내 민자. 그리고 아들 기수에게.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처음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수 대학 등록금도 벌고 민자에게 가게도 하나 차려주고 싶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 돈까지 써버렸다. 도망자가 된 나는 매일 밤 너희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빚쟁이들이 너희를 괴롭힐까봐. 내가 없는 편이 너희가 더 평화로울 거라 생각했다. 노숙자가 된 후에도 종로 경찰서 앞을 매일 지났다. 우리 아들이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경찰 제복에 넥타이를 맨 내 모습을 몰래 봤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를 정식으로 다시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글씨가 흐려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선명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으시면서 참았던 흐느낌을 터뜨리셨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안정을 찾으셨어요. 아직 긴장을 늦출 순 없지만 의식도 또렷하시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면회는 잠시만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봤어요. 제가 지갑 속 편지를 보여드리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썼다가 지웠다가 그래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경찰서 앞에서 저를 보셨다고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순경 때부터 봤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모습,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모습도 키가 훌쩍 커서 어른이 다 됐더구나. 목이 메어 말씀을 잇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떠나지 못했어. 우리 아들이 이 동네를 지키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수 씨, 우리 기수가 팀장이 됐어요. 이제는 후배들도 있고. 그래, 나도 봤어. 우리 아들이 후배들 이끄는 모습. 너무 자랑스러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쉬세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 기수야,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문득 제 눈에 아버지의 발이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어 퉁퉁 부어있는 그 발을 보니 지난 20년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추위에 떨며 보내셨을까. 몇 번이나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싶으셨을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발 상태가 많이 좋지 않네요. 당장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동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심각해요. 정형외과 전문의의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절단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다른 방법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습니다. 괜찮다, 기수야.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행복하다. 아버지, 너희를 다시 볼 수 있었잖니. 이제는 두 발이 없어도 도망가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안 돼요. 영수 씨. 이제 막 돌아왔는데. 이제 막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는데. 어머니의 눈물 섞인 외침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선생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임 형사였습니다. 팀장님, 아버님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 조회해봤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이상한 거라니 20년 전 아버님 명의로 된 사망보험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실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망보험이? 네, 확인해보니 매달 보험료가 납부되어 왔대요. 금액도 상당합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래, 회사 돈을 쓴 건 맞다. 하지만 도박만 한 건 아니었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희에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사망보험이라도 들어두고 싶었어. 미안하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럼 그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보험료를.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끔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그래도 한 번도 못 낸 적은 없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 당신이 그렇게까지. 미안해, 민자야. 도망친 것도 돌아오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들어주렴, 기수야. 이제는 너희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구나.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횡령 사실이 발각됐을 때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도망쳤지.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만 버티자. 2달만 버티자. 그러다 보니 20년이 흘렀구나.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기 싫었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희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이제 알았다. 횡령한 돈은 전부 도박으로 나간 건가요? 도박으로 날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아버지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호흡이 가빠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만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경찰이 되고 난 더더욱 돌아올 수 없었다. 전과자 아버지를 둔 경찰이라니.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혈압과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빨리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퇴원한 아버지는 이제 목발의 의지에 걸으십니다. 다행히 발 절단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재활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아빠 걱정이나 하고. 팀장님, 멀리서 후임 형사들이 손을 흔듭니다. 어서 가봐라. 난 혼자서도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이나 들어가 볼까 망설였는지 모른다. 드디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강 팀장님 닮으셨네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아버지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구나. 책상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어머니는 매일 2개의 도시락을 싸십니다. 아버지가 재활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실 때까지 경찰서에서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런 봄비가 내렸었죠. 그때는 우리를 갈라놓았던 비였지만 오늘의 비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노숙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눈 속에 담긴 사연들, 그리고 그 뒤에 있을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아버지, 도시락 열어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멸치볶음도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기수야, 네,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아빠. 창밖에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2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은 잘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화는 어떨까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기회가 영원할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